네,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여러분들 주고 계시죠?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입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그 남선 알루미늄이요. 남선 알미늄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그 금요일날 전화할 때는 50%였었는데요. 그 비중이 예. 지금은 90% 정도 됐거든요. 90%요. 예. 추가 매수하셨어요. 매수가는 그래서 예. 단가는 어느 정도에 맞추셨을까요? 매수가 똑같지만 한 3,900원 정도 되나요? 3,900원. 예. 비중이 90% 예, 맞으시죠? 오늘 좀 많이 늘렸어요. 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도 많이 떨어져서 혹시 이게 어떤 이슈 때문에 매수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작년에요. 예. 그 오래 저 들고 계셨구나. 집에서 이렇게 고미 아주머니가 예. 그 냄비인지 뭔지 사오셨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작년에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사서 예. 그것도 좀 많이 벌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셨겠어요. 작년에 매수하셨으면요. 근데 예. 이게 갑자기 대선 테마주니 뭐니 맞아요. 해갖고 맞아요.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셨구나. 예. 그거 한 3,600원대에 그때 샀던 거도 배부르게 먹고 팔았는데. 예.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주식 손해보고 내려가면 기분 좋고. 예, 맞아요. 근데 팔고 나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또 사셨어요. 샀죠. 다시. 맞아요. 이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본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제품이 좋아서 사셨어요. 그래서 한 차례 수익 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맞아요. 대선 테마주로 정시 테마주로 많이 엮였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예. 테마인지도 모르고 샀다가 그러셨어요. 회사가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실적이니. 예. 예. 근데 지금은 좀 겁나는데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추가 매수하셔서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남선 알루미늄은 아시다시피 이낙연 국무총리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하면 이제 SM그룹이라고 떠올릴 수가 있는데 SM그룹 중에서도 남선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다음에 TK케미칼, 대한해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남선 알루미늄이 거의 대장주급으로 활용을 돼서 이제 1,000원대, 970원대부터 현재까지 약 450% 이상 올라간 종목입니다. 특히 일단은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선 테마주가 이제 불어가고요. 그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크게 가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너무 이제 높게 사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3,200원대에서 이제 반등 구간이 한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가 결국에는 무작정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중간에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한번 하면서 쭉쭉쭉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대선 테마주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대선 테마가 곧 다가올 예정이고 앞서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3,200원대만 잘 지켜줬으면 현재 여기 구간에서 좀 더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구간이었을 거라 보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이제 이 전에 한번 크게 슈팅 나오기 전에 흐름 보시게 되시면 바닥 구간이 2,230원 부근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에 지지 구간 자체가 2,770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가 3,200원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격대가 강한 지지 구간이고 강한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네. 혹시 선절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말씀드려야죠, 당연히. 아무리 대선 테마주이고 좋은 종목이라 해도 주가가 지켜줘야 할 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2,700원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상승 구간에서 횡보를 했던 당시에 처음에 반등 구간이었던,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고 반등 구간 나왔었고요. 이 사이 안에서 지지를 정확하게
지지를 잘 해줬던 구간 자체가 2,700원대였기 때문에 예. 사실상 2,700원대 부근 그리고 추가적으로 224일선, 448일선 중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자체가 더블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구간을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 구간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2,200원대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하기가 좀 많이 너무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실이 좀 박사님,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쁘신데. 그 깨지면은 더 사는 건 어떨까요? 더 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시장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이 정확하게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기까지는 좀 이번 주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남산알루미늄 자체가 2,700원대를 잘 유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이주를 해주고 그리고 바닥을 형성한지도 봐야 됩니다. 분명 여기서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 나오고 좀 더 떨어지고 계속 그럼 반등 나올 때 박사님 네. 사야 되나요? 아니요. 반등 나올 땐 절대 따라잡으시면 안 되시고요. 예. 주가라는 게 바로 V자 반등으로 해서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적으로는 박스권을 만들고 위아래로 횡보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폭을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2,700원이 지켜지는 한 계속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2,700원대 잘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이제 상담 요청하시면 또 흐름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박사님 고맙습니다. 시간 많이 뺏었습니다, 박사님. 네, 좋은 하루 시청자님. 되세요, 박사님. 아유, 예.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남선 알루미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에어부산이요. 에어부산.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7,950원 50%. 7,950원에 50%. 네, 네. 에어부산. 손실 보고 계신데, 네. 예,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에어부산 좀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종목 자체는 너무 잘 고르셨는데 문제는 조금 매수가가 높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일단 에어부산은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항공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제 시장 상황이 일본 불매 운동이라든지 뭐 한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 여행조차도 뭐 안 가겠다 뭐 이런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일본 여행 관광객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에 따른 당연히 뭐 저가 항공사 매출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업종에 비해서 에어부산은 이제 주가가 그나마 이제 좀 잘 지켜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본업과는 별개로 이제 매각 이슈 호재가 작용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매각 이슈에 따른 탄력을 같이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그대로 상승을 했었으나 지금은 약간은 조정을 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사실상 지금 주가 상황도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 차트 한번 보실게요. 현재 지금 5,800원 선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중간중간에 조정을 주고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5,8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게요.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만 봐도 제가 점진적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일단은 8,000원이 1차 목표가인데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세요. 네. 근데 일단 거기까지는 반등하면서 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8,500원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8,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이 구간대 오시면은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진짜 8,000원 왔으면 좋겠다. 그때 다시 꼭 연락 주세요. 전화 안 되면 문자라도 꼭 주셔야 돼요. 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어부산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계속 오고 있거든요.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필링크 볼까요? 매수가 1,600원, 비중 50%, 손절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되신다고 글 남겨주셨거든요. 김태혁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일단 필링크는 지금 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던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자주 보였던 시기가 작년 10월 달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지켜주지 못할 가격대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되면서 투매 현상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공매도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좀 많이 하락했던 시기인데 이제 지금도 10월장 같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종목들이 저점을 이탈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 특징은 결국에는 개별 이슈라든지 회사가 펀더멘탈적으로 이상이 없다,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근 1633원, 그러니까 10월 30일 기준에서 1630원대를 잘 지켜주는 흐름을 보셨지만 여기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큰 하락폭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근본적인 회사에 대해서 좀 보시자면 사실상 매출액 자체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변화만 보이는데 사실상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상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실적이 개선된다면 사실상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잘 멈추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거 흐름 보시게 되시면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마주로 연결됐다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장기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쭉 본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전까지만 해도 900원대, 100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서 크게 올랐던 시점. 그러니까 이 전까지 몇 년 사이에 1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던, 그러니까 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던 흐름인데 결국에는 현재 구간을 돌파했다가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잘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만약에 잘 반등을 해준다면 이 종목도 똑같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시장이랑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1,100원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1,100원대를 좀 이탈한다 싶으시면 오히려 이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 1,100원 잡아드렸습니다. 필링크 먼저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만나뵙겠습니다. 문자 이어서 체크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 문자 주세요. 오늘 빠르게 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페스 신소재 5,100원, 비중 20%.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꼭 좀 봐주세요. 이렇게 콕 집어서 하트까지 뿅뿅뿅 주셨어요. 근데 주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페스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테마성으로 많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지금 떨어지는 증시에 대비해서 어떠한 모멘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수출 규제로도 관련돼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본 수출 규제에 지금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후성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여전히 뭐 소재 수출 규제로 각광은 받고 있지만 뭐 순환매가 이제 다른 쪽으로 돌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지 구간은 약간 너무 이탈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게 내일 돼가지고 최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한다면 그냥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떨어진 만큼 딱 6,000원까지는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낙폭을 점차 이제 제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 4,965원은 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히토류랑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중 관계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중국에서 히토류를 뭐 보복 무기로 한번 내세운다면은 그 이슈를 타서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전 종목이 거의 다 떨어지다 보니까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잡으시고 일단은 홀딩을 하실 거라면은 6,000원까지는 봐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상단으로 6,000원, 하단은 4,965원, 4,965원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페스 신소재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코롱 플라스틱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6,420원, 20%.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글 남겨주셨는데요. 김태욱 전문가님,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절대 추가하지 마시고요. 제가 코오롱 플라스틱 특징주 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후발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본 수출 규제 테마가 클라이막스를 찍고 하락을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하락하는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 번씩 급등을 노린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코어링 플러스틱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세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400원대 지금 어차피 이제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응을 정확하게 해드릴 겁니다. 지금 최근에 있어서 시가를 띄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으면 결국에는 시장이 무조건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 구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소폭 반등하는 시점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7월 26일 당시 금요일 날 음봉, 마이너스 3%짜리 음봉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 여기를 만약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면 반등 구간인 6,0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올 때면 거기서 이제 손절 이제 의견 드리고 혹시나 6,000원대를 다시 한번 재돌파할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대 6,000원대와 5,700원대 잘 기억해 주신 다음에 일단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반등만 나오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천 부근에서 반등세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거든요.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었고요. 문자 하나 더 보고 전화 받겠습니다. 셀트리온 많은 분들 아마 보유하고 계실 텐데 볼까요? 매수가 22만 5천 원, 비중 20%. 이슬이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예, 일단 바이오가 셀트리온 말고도 전체적으로 조금 예, 좋지 예.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셀트리온이 뭐 어저께 이제 올라갈 만하다고 보여졌지만은 또 한번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모멘텀이라든지 뭔가 어떠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많이 죽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재무제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바이오가 무조건 재무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3분기 때는 실적이 이제 호조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호재가 돼서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2018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들어서 잠정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을 보시면은 확 늘어나는 걸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상당히 시기상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군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하시면은 지금 정고점이 22만 4,500원.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실적으로 인해서 어떤 재료나라든지 모멘텀이 그때 시장에 맞춰서 또 한 가지 생겼다 하면은 그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최저점이 17만 2천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충분히 오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22만 5천 원까지 1차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저가 17만 2천 원이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올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더 해도 될지 여부 매수가 근처 왔을 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까지 들여다봤고요. 전화 받고 문자 더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문자 주고 계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한실 스토킹입니다.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00원에 30%요. 1,300원에 30%. 네. 근래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셨죠? 김태혁 전문가와 상담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자동차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네. 뭐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BMW 화재 사건이 있는 이유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네. 도이치모터월드라는 그 신사업을 또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워낙 뛰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신사업을 했던 도이치모터월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이 반영되느냐,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하락과 함께 많이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대는 8,460원 부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이었고 횡보를 박스권을 만들면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시작을 했고 이 구간을 돌파하자마자 마찬가지로 큰 시세가 서였던 흐름을 보셨다시피 여기 구간 자체가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네. 만원 부근, 만원과 8,460원 구간을 횡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구간 내에서 과연 이제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차보다는 오히려 중고차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더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도이치모터드 자체도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종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운영이 되면서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하는데 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상황으로서는 바로 크게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 실적에 대한 반영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8,460원과 40원대를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제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괜찮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럼 단기적으로 보시는 매도가요? 건가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이제 현재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시장 반등과 함께 이 종목 또한 10,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단은 소폭 손실이시더라도 매도하시고 다시 네. 밑에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잡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던데요. 올 1년 동안. 네, 실적이 좋아지죠, 당연히. 이제 실적이 이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미 실적이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영업이익이 뭐 920억인가 얼마 나온다는데 시가총액이 2천 얼마밖에 안 돼갖고 이게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말씀 다 맞고요. 다만 주가가 바로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요? 바로 크게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제까지 이런 실적이 나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올랐고 떨어진 시점, 결국에는 실적이 이미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실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단기 목표가는 10,000원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실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 모나미요. 와, 요즘 핫한 종목 모나미 들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모나미가 4,900원에서 샀어요. 4,900원에서 비중 어느 정도세요? 15%? 15%?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설마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어요? 네. 일단 오늘 또 급등을 하니까 이게 일본 불매 효과가 이 정도일 줄이야.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디까지 네.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안 팔고 계속 갖고 가도 되는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봐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예, 현재 지금 모나미 이 종목군은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네. 현재 대한민국 증시 상황에서도 가장 알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일본 수출 규제나 뭐 불매 운동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테마를 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언제 또 급락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예, 테마가 소멸되면은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수급이라든지 힘이 좋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또 상황상 급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이제 장 시작하실 때 시가에 한번 파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이요? 네네. 아마 내일 시가에 한번 띄우고 시작을 할 겁니다. 예, 네. 그때 한번 수익 청산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일이요? 네네. 네네. 네, 그러면 저가에는 얼마나 저가 빠져나올까요? 전량 매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테마라는 게 계속 순환매가 돌다 보면 여기서 수급이 빠져버리면은 바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또 수익 잘 내셨는데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익절을 해주시고 이제 장이 좋아졌을 때 다른 종목으로도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네, 네. 네, 내일 시작과 동시에 일단 매도하자라는 그 의견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잘 챙기시고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요즘 같은 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다니요. 아, 놀랍습니다. 이어서 문자 체크해 볼까요? 좀 속도 좀 내볼게요. 올릭스 보겠습니다. 58,000원에 50% 어떻게 할까요? 손절 의미는 없어졌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김태혁 전문가님 봐주세요. 일단 올릭스 보셔야 될 부분이 최근에 올해 3월달, 4월달 올라갔던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형성이 되면서 3월달 기술 이전 체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고 4월달에는 임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니지만 소폭 올라가는 흐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대차 잔고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시초가 형성, 그러니까 올릭스가 신규 상장주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가가 자체가 72,000원대를 형성을 했으나 이 구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지금 임상 준비하고 있는 게 비대명성 치료제라는 게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국으로 해서 지금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릴 시점,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이 3상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파이프라인까지 들어오게 되는 데는 시간이 못해도 3에서 6년 정도 시간은 걸린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전처럼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1상을 마치고 2상을 마치고 3상을 마치게 되면서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서는 파이프라인이 확실히 구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흐름과는 달라서 오히려 좀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제약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올릭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너무 적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많은 적자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올릭스 자체가 기술 총례 상장에 대한 혜택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좋아도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고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면 좋은 이제 좀 몇 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추매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내를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가가 갱신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4만 원대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좀 추매를 좀 더 고려해 볼 만한 가격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3만 5천대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4만 원대를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플리토 문의 주셨거든요. 43,300원에 100% 화끈하게 비중 최대치로 매수하셨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이게 새내기주인데 지금 오늘 특히 많이 빠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문제신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답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거는 오늘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이네요. 지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2,000원 밑을 하회하면은 요거는 이제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해주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수급이 이미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마이너스 8% 요거 많이 빠졌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은 중간중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인 43,950원까지 잡아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32,200원대를 깬다면 약간 위험해질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리토 들여다봤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마트 문의 주셨는데 매수가가 133,000원 50% 손절해야 하는 건가요? 유유 이렇게 글 남겨주셨거든요. 김태혁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자, 실생활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종목이 이마트죠. 그러니까 이마트 좀 많이 다니신 분도 계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뭐 모바일 쪽에서 어플을 이용해서 지금 뭐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런 악재가 좀 이마트 쪽에서 개선이 된다면 사실상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지금 시장도 같이 움직이고 지금 지수 방어주들이 대부분 좀 많이 움직일 때인데 사실상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게 되자면
지금 시적은 괜찮다고 보고 있으나 지금 주가의 흐름은 사실상 올라갈 모멘텀 자체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상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랬고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늘 신저가를 좀 갱신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늘 신저가 12만 3천 원대를 잘 유지를 한다면 사실상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너무 30만 원대에서 12만 3천 원대까지 크게 많이 빠졌던 부분 때문에 더군다나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쭉 빠졌던 부분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기술적인 반등 부분을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13만 3천 원대이기 때문에 14만 3천 원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12만 3천 원대 기준으로 손절가 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2만 3천 원 기준으로 손절가 반등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오면 매도 의견이신 거죠? 네. 예, 이마트까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한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이어가겠습니다.